동화를 보면서 안토니오와 바사니오에게 일어난 일을 알아보자. 자,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 옛날 이탈리아의 항구 도시 베니스에 안토니오라는 젊은 상인이 살았습니다. 그는 외국에서 물건을 들여와 파는 무역업을 하며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안토니오에게는 바사니오라는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바사니오가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안토니오,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빌려줄 수 있겠나? 바사니오는 사랑하는 아가씨가 있어서 청혼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포셔라는 그 아가씨는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부자였고 바사니오는 성실한 청년이었지만 형편이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바사니오는 포셔에게 청혼을 할 때 다른 청혼자들에 비해 초라해 보이고 싶지 않아서 큰 돈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바사니오의 사정을 들은 안토니오가 말했습니다. 청혼을 한다니 기꺼이 도와야지. 당장은 돈이 없지만 얼마 안 있으면 내 배가 물건을 가득 싣고 돌아올 거야. 그러면 곧 돈이 생길 테니 우선 급한 대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보세. 두 사람은 그 길로 샤일록을 찾아갔습니다. 샤일록은 베니스에서 악명 높은 돈 놀이꾼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터무니없는 높은 이자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안토니오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자도 받지 않고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샤일록은 그 때문에 자기가 더 미움을 받는다고 생각해 안토니오를 미워했습니다. 안토니오가 샤일록에게 말했습니다. 샤일록 씨, 배가 돌아오는 대로 갚을 테니 1,000만 리라만 빌려주시오. 샤일록은 속으로 만세를 불렀습니다. 얄미운 안토니오 녀석, 드디어 너를 골탕 먹일 기회가 왔구나. 샤일록은 짐짓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히 빌려드리지요. 안토니오 씨께는 이자도 받지 않겠습니다. 다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만일 이 돈을 3개월 안에 갚지 못하면 당신 가슴에서 살 한 근을 베어내기로 하지요. 좋소, 약속하지요. 옆에 있던 바사니오가 놀라서 말렸지만 안토니오는 이미 차용 증서에 서명을 한 뒤였습니다. 바사니오는 안토니오 덕분에 포셔에게 당당하게 청혼할 수 있었습니다. 포셔 역시 성실하고 착한 바사니오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두 사람은 곧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바사니오와 포셔가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내던 어느 날, 안토니오의 배가 폭풍을 만나 바다에 가라앉았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어느덧 샤일록과 약속한 3개월이 지났지만 안토니오는 샤일록에게 빌린 돈을 갚을 수 없었습니다. 안토니오는 결국 빌린 돈을 갚지 않은 죄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바사니오는 친구의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아내인 포셔에게 말했습니다. 포셔,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이오. 분명 샤일록은 안토니오의 가슴에서 살 한 근을 베어내겠다고 할 텐데. 바사니오가 걱정하자 포셔는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하였습니다. 당신을 도우려다 벌어진 일이니 어서 가서 샤일록에게 2배, 아니 3배로 갚으세요. 친구의 목숨이 위험한데 돈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바사니오는 포셔가 준비해준 3,000만 리라를 가지고 서둘러 샤일록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샤일록은 바사니오가 내민 돈을 보고도 본척만척 딴청을 피우며 말했습니다. 약속은 약속이니 어쩔 수 없어. 돈을 100배로 준다 해도 난 안토니오의 살을 베어낼 겁니다. 바사니오가 온갖 말로 달래고 사정해 보았지만 샤일록은 눈도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바사니오는 감옥에 갇힌 안토니오를 찾아가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포셔는 남편 바사니오에게 사정 이야기를 듣고 안토니오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재판관인 쌍둥이 오빠를 떠올렸지만 오빠는 외국에 나가 있어서 안토니오를 도울 수 없었습니다. 그때 포셔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바로 그거야. 드디어 안토니오의 재판이 열리는 날, 재판장이 샤일록에게 물었습니다. 샤일록, 안토니에게 자비를 베풀 마음은 없는가? 전혀 없습니다, 재판관님. 저는 약속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샤일록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안토니오의 가슴에서 살을 베어내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마침내 재판장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샤일록의 말이 맞다. 약속이란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다. 안토니오가 3개월 안에 샤일록의 돈을 갚지 못했으므로 샤일록은 약속한 대로 안토니오의 가슴에서 살 한 근을 베어낼 것을 허락한다. 안토니오와 바사니오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샤일록은 싱글거리며 준비해온 칼을 꺼내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재판장이 엄숙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나 샤일록, 약속한 내용에는 살 한 근을 베어낸다는 말만 적혀있지 피를 흘리게 한다는 말은 없다. 그러니까 그대는 안토니오에게서 살 한 근을 베어내되 피는 단 한 방울도 흘려서는 안 된다. 샤일록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피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살을 베어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으니까요. 샤일록은 당황하여 말했습니다. 그러면 살 한 근을 베어내지 않고 바사니오 씨가 주려고 한 3천만 리라를 받겠습니다. 그럴 수 없다. 샤일록, 어서 약속한 대로 살을 베어라. 이를 어겼다가는 베니스의 법률에 따라 너의 재산을 몰수할 것이다. 궁지에 몰린 샤일록은 진땀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3천만 리라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제가 빌려준 돈 1,000만 리라만 받겠습니다. 샤일록, 너에게는 사람을 죽이려는 몹쓸 뜻이 있었다. 그러므로 법대로 재산을 몰수하겠다. 내 재산의 반은 안토니아에게 주고 나머지 반은 나라에 바쳐라. 그러자 마음이 너그러운 안토니오가 말했습니다. 재판관님, 앞으로 샤일록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겠다고 약속한다면 저는 그 돈을 받지 않겠습니다. 샤일록은 마지못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재판관의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허둥지둥 도망쳤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바사니오와 안토니오는 재판관을 찾아가 감사하며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 순간 바사니오의 눈에 재판관이 손가락에 낀 반지가 보였습니다. 그 반지는 자신의 결혼 반지와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바사니오는 깜짝 놀라 재판관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아니, 혹시 당신은... 그래요. 이제 아셨어요? 바로 제가 당신의 아내 포셔라고요. 포셔가 애써 웃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당신이 어떻게... 바사니오가 놀라서 묻자 포셔는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재판관인 자신의 쌍둥이 오빠에게 부탁을 하려 했으나 마침 오빠가 외국에 나가 있어서 고민 끝에 자신이 오빠로 변장하고 재판관이 되어 판결을 내려야겠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그 누구도 재판관이 여자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서 들키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인 바사니오마저도 포셔를 알아보지 못했으니까요. 포셔는 두 사람에게 또 다른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난파당한 줄만 알았던 안토니오 씨의 배가 항구에 들어왔대요. 안토니오와 바사니오는 서로 끌어안고 기뻐했습니다. 그날 밤 바사니오와 포셔 부부의 집에서는 밤늦도록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